실제로 그 당시에 뉴스 보시면은 여기 근처 밭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자가 버려졌었거든요. 너무 눈앞에서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감자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좀 성공을 한다면은 이런 좀 버려지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맨날 맥주 마시더니 결국 만드네 이런 소리를 하셨었습니다. 장점은 무보수로 엄청난 양의 일을 쳐낼 수 있고 24시간 몰두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해서 좀 재미있고 특색 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감자일랜드라고 하고요. 저는 공동대표 김규현, 저는 공동대표 안홍준입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에요. 제가 이제 한 살 많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감자가 좀 버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창업 관련된 프로젝트 과제로 시작을 하게 된 지금은 수제맥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감자일랜드입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강원도는 감자고 독일하면 맥주니까 감자로 맥주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감자가 너무 풍년이었어요. 감자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감자를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감자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좀 성공을 한다면은 이런 좀 버려지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뉴스 보시면은 여기 근처 밭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자가 버려졌었거든요. 너무 눈앞에서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같이 살았었어요. 집에서 계속 맥주를 만들었고 한 바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사장님께 죄송하게도 계속 맥주를 만들었었습니다. 독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맥주를 수십 번 수백 번 만들었는데 좀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 같이 스타팅 멤버로 양조를 도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자 맥주, 판맥주, 복숭아 맥주 같은 총 6가지 맥주는 항상 저희가 생산을 하는 맥주고, 좀 시즈널로 만드는 맥주들이 있어요. 복숭아는 춘천 소양강 복숭아가 당도도 높고 맛있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영월에 있는 유기농 토마토를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화천에 있는 토마토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농산물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잉여 농산물이 남고 이거에 대한 처리를 각 그 농장주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버려질 뻔한 농산물을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처음 요 펍을 운영했을 때는 대부분의 맥주를 다 이 펍에서 소비를 했었는데, 2022년이 넘어가면서 되게 다양하게 여러 지역 다니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팝업 스토어도 열고 하면서 외부 유통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 거의 한 반반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는 유통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21년도 5월에 했어요. 한 1년 동안 저희 손으로 이제 모든 거를 철거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랑 양조 기계들 세팅하는 거랑 하다 보니까 또 한 9개월이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게 몸밖에 없다 보니까 몸으로 그냥 다 부딪힌 것 같아요. 없던 수염이 자랐어요. 저희의 열정을 되게 높게 사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양조장이 붙어있는 여기 본점은 조금 더 관광형 컨텐츠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 넣어가지고 맥주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설치를 할 거고, 시내 쪽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공간에서 즐기는 수제 맥주와 음식의 약간 페어링을 좀 즐기기 위한 식음 공간에 가깝거든요. 현대백화점이랑 롯데백화점 식품관에 구하실 수 있고, 근처에 와인을 파는 바틀샵이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최대한 발로 많이 뛰고 저희 맥주를 보여드리고 맛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무언가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정말 많은 행사와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상업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에서 이제 맥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많이 해보니까 좀 체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해가지고 미국 자격증도 따고 그랬습니다. 와, 처음엔 아까우니까 맥주를 다 마셨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안타깝지만 저희 뱃속으로 들어간 것보다 수채통으로 들어간 게 조금 더 많아지는 시점이 좀 왔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맨날 맥주 마시더니 결국 만드네 이런 소리를 하셨었습니다. 열심히 지원 사업이랑 창업 경진대회 도전해가지고 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세팅을 했었습니다. 자비로 한다고 하면 얼마 네.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초기 세팅을 했었는데, 맥주 만들려면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기타
제반 설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한데 그걸 고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냉매 배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또 이 탱크를 트레일러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도비 업체만 써도 이제 돈이 거의 뭐 수천만 원씩 나가는. 가장 좋은 장비들은 뭐 독일에서 생산을 하긴 하는데 아마 한국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에서 만든 그런 장비들일 거예요. 맛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효모거든요. 흔히 양조사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양조사가 만드는 맥주는 한 1%고 나머지 99%는 효모가 담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발효 숙성이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모가 얼마나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관리를 해주느냐가 좀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셀 카운팅 하는 그 효모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효모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효모 개체수를 딱 파악을 해서 활성을 시켜서 맥주에 넣습니다. 숙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뭐 pH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측정을 해서 좀 최대한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편이 어느 단계에 이 원재료를 넣냐에 따라서 원재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뭐 끓일 때 가져오면 좀 묵직한 맛에 좀 작용을 한다거나 마지막에 숙성 단계에 넣으면 되게 프레시한 향만 첨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최소 단위 설비. 이게 최소 단위예요? 네. 이게 맥주 산업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게요. 다른 뭐 막걸리 같은 전통주보다 시설 규제가 훨씬 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최소 이런 500리터 정도 사이즈의 뭐 당화 감금도가 있어야 되고 발효조는 총 합쳐가지고 뭐 5,000리터가 돼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술 산업보다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편의점에 4캔 10,000원이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홈술 아니면은 뭐 가치 있는 술자리 계속 소비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맛있는 술을 마시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다 보니까 수제 맥주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수제 맥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매일 카스 하이트만 마시던 분들이 되게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있잖아요. 뭐 쓴맛이 나는 것도 있고 엄청 진한 흑맥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시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신 것 같고요. 국내 수제 맥주가 1세대가 그 2002년 월드컵 때예요. 그때는 주세법이나 법적인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하우스 세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양조장이 저희처럼 있어도 이걸 밖으로 유통하는 게 되게 제한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점차 주세법이 완화가 되고 뭐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대기업과 뭐 소규모 업체의 과세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통이 쉬워지고 출고가가 낮아지니까 이제 소규모 양조장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수제 맥주 제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따지면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양조장들은 한 100개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무보수로 엄청난 양의 일을 쳐낼 수 있고 뭐 24시간 몰두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다. 뉴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같이 뭔가 미래를 상상하고 같이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견 조율하고 이걸 실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점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매장만 운영을 했다 보니까 1억 6천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조금 세밀하게는 17억 정도가 저희 목표 매출액입니다. 저희의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 게 최근에 되게 유행을 했던 그 버터 맥주 있잖아요. 뭐 한 캔에 6,000원, 4캔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것만 충족이 된다면은 그 가격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은 큰 저항이 요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이었고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순환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빠른 확장에 의한 좀 체력 고갈? 한 9개월 동안 여기를 공사를 직접 다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고깃집이었거든요. 양조장의 형태를 띠고 펍의 형태를 띠고 이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딱 첫 번째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와, 우리가 그래도 해냈구나 약간 이런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적인 부분은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발로 뛰면서 좀 체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맥주라는 거를 키워드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 감자일랜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런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볼 계획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좀 정착이 되면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식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좀 중소도시라던가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하나의 F&B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